자, 이제 마지막 저항으로서 이제 민족문화수호운동입니다. 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저항인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 신문부터 한번 볼게요. 신문은 정말 세상을 보여주는 창과도 같은 그런 곳이잖아요. 먼저 한성순보입니다. 이 한성순보는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도전 골든벨 뭐 이런 데 정말 많이 나오는데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에요. 한성순보가. 네, 한성순보가 최초의 신문이다. 이건 예전에 했던 그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성순보를 어디서 발간했느냐, 이것도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근대적 개화의 어떤 그 산물이라 할 수 있는 방문국. 네, 말 그대로 문자를 박는 곳, 네, 방문국에서 바로 이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를 발행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80년대입니다, 다 여러분들 그 갑신정변 그 언저리라고 보시면 돼요. 80년대 주머니와 90년대 주머니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주머니로 와서 이제 독립신문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야, 독립신문은 또 이것도 이제 어떤 역사적 의의가 있냐면 최초의 민간신문이라는 것이죠. 최초의 민간신문. 네, 최초의 민간신문이라고 하는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국신문이에요. 이 제국신문은 여러분들 일단 기억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어느 시기냐면 보세요. 앞글자 제, 그 다음이 황성신문의 황자, 뭐죠? 황제. 그럼 이거 어느 시기일까요, 여러분들? 이건 바로 대한제국 시기에 나온 신문들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대한제국 시기에 나온 신문들이구나라는 것들을 제호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국신문은 주로 누굴 대상으로 하는 신문이었냐면 요거는 서민들 대상. 서민들. 그러니까 순한글. 한글이 좀 굉장히 많이 들어간. 그래 이제 읽기가 쉬우니까. 반면에 이 황성신문이라고 하면요. 이거는 유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한자가 굉장히 많아요. 유생들을 중심으로 한 신문이고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황성신문에 무엇이 실렸다? 을사늑약에 반대했던 바로 시, 일, 야, 방성, 대곡이 실렸던 그런 신문이기도 하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자, 이 대한매일신보를 주도했던 인물들을 여러분도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어떤 인물들이 있냐면 특히 여러분들 외국인이 여기 있어요. 외국인이. 바로 베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베델. 이 베델이 있기 때문에 대한매일신보를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 이 베델은 치해법권이 있어요.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기탁과 함께 양기탁 신민회 회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 왜 교육 언론 애국개몽운동 언론 얘기했잖아. 바로 언론 활동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대한매일신보는 우리 앞에서 그 경제 구국운동 중에서 국채보상운동 있잖아요. 이 국채보상운동을 아주 많이 알렸던 이 국채보상운동을 알리는데 앞장섰던 그런 대표적인 신문이 바로 이 대한매일신보다라는 것도 좀 기억해 두세요. 물론 다른 신문들도 했는데 특히 대한매일신보가 바로 이 국채보상운동을 알리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신문을 쭉 한번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학교입니다. 학교. 자, 원산학사 갑니다. 원산학사 최초입니다. 이거 최초. 이것도 역시 최초의 근대적 학교라는 거. 근데 이건 이제 사립이에요. 최초의 근대적 학교 사립. 그 다음에 이제 원산학사 다음에 나온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 바로 유경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유경공원. 자, 이 유경공원은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최초예요. 최초인데 이거는 공립이에요. 국가가 세운 그런 교육기관인 거 다 80년대 만들어진 겁니다. 원산이 그러면 최초가 된 이유는 뭘까요? 개항장, 부산, 원산, 인천 개항장이네. 개항이니까 외국 문물들을 좀 빨리 받아들일 수 있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최초였던 모습들이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0년대로 와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가 뭐냐면 바로 이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한다는 거예요.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한다. 여러분 아시죠? 바로 2차 갑오 개혁 때 바로 이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하고 있는데 이 교육 입국 조서 이전의 학교와 이후의 학교는 아주 극명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꼭 구분하셔야 돼요. 교육 입국 조서 이전 학교와
이후 학교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 학교를 보면 이 교육 입국 조서의 영향으로 나온 학교들은 뭐 소학교라든지 예, 그다음이 사범학교라든지 좀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쭉 이어서 예, 소학교라든지 그다음이 예, 사범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외국어 학교라든지 그리고 쭈루루루 나가서 이제 중학교까지 이런 학교들이 이제 교육 입국 조서 이후에 나오는 학교들이더라라는 거. 그리고 좀 더 뒤로 가면 우리 앞에서 배웠죠. 그 애국개몽 운동, 예, 그런 민족주의자들이 좀 주도했던 뭐 대성학교라든지 오산학교 이런 학교들이 좀 세워지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학교 한번 쭉 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근대문물 기차 한번 볼 텐데, 기차 전에 여러분들 전차 개통하죠, 전차. 네, 전차를 예, 개통하고 있습니다. 이거 모두 다 전차와 경인선 여러분 대한제국 광무개혁 그 일환으로서 개통되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이 경인선 여러분들 최초예요. 예, 최초의 우리나라 철도. 하여튼 최초는 꼭 좀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또 의미가 있냐면 바로 이 러일 전쟁 전에 만들어진 것과 후에 만들어진 걸 구분을 해놓으셔야 돼요. 러일 전쟁 전에 만들어진 것과 후에 만들어진 것을 구분을 좀 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갑니다. 러일 전쟁 이후에 만들어진 러일 전쟁 수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차 라인이 있어요. 철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경부선과 서울과 부산이죠. 그리고 경의선이라는 거예요. 서울과 신의주. 요거 구분 좀 해놓으셔야 돼요. 러일 전쟁 이전이야. 러일 전쟁 관련 없어. 경인선은 이건 무조건 최초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러일 전쟁 수행을 위해서 만든 게 바로 경부선과 경의선이다라는 것을 좀 꼭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종교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구한말에 이제 나라가 지금 거의 망하는 그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중심이 필요했어. 그래서 이 나철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만든 종교가 있으니 그 종교가 바로 대종교야. 이 대종교는 누구를 믿는 거냐면 바로 단군을 믿는 거야. 단군, 그렇죠. 나라가 어려울 때 이 단군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고려 몽골 침입 때 이련의 삼국유사, 원간섭기 때 어떤 이련의 삼국유사를 보시면 단군 이야기가 실리잖아요. 뭔가 우리 어떤 그 중심적인 어떤 그런 인물이 필요할 때는 이 단군이 꼭 나오게 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종교가 바로 대종교다라는 건데, 이 대종교가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일제강점기 때 뭐 중광단이라든지 이 중광단이 이제 후원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그 군사 조직이 있어요. 뭐 북로 군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제 강점기 때 활동했던 항일 운동이 바로 이 대종교와 또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구한말 나라가 어렵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역시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는 없다. 뭐 이런 어떤 표현들이 있잖아요. 역사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뭐 위인전, 정말 그 을지문덕, 그 엄청난 이 수해 침공을 막아내잖아. 우리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위인전.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어떤 흥망사, 이렇게 하면 망하더라 라고 하는 그 흥망사를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 뭐 베트남 흥망사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독사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독사신론은 뭐냐면 사실은 뭐 이 위인전이라든지 뭐 독사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썼던 그런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 역사학자가 누구냐면 바로 신채호 선생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까지 활약했던 그 분인데, 이 신채호 선생은요, 특히 민족주의 사학의 방향을 제시했다라는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어요. 민족주의 사학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주의 역사학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모델을 제시한 게 바로 이 신채호 선생님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그 모습들이 나오는데, 새로운 어떤 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새로운 시, 신채시. 신채시 그 대표적인 어떤 시가 있다면 바로 해에게서 소년에게.
해에게서 소년에게. 소년에게. 최남선이죠. 소년에게.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읽어서는 안 되는 소설이 있어요. 당시에 굉장히 위험해 해가지고 읽지 못하도록 했던 소설. 대표적인 소설이 있다면 금수회의록. 이제 이 금수회의록은 뭐냐면 이 짐승들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제 일제를 비판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제국주의 모습을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연극에서는 여러분들 최초의 어떤 연극을 상영할 수 있는 그런 연극관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원각사, 원각사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종교부터 출발한 종교 역사 국어 연극, 이게 지금 다 어느 시대냐면 이걸 뭐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덩어리로 이렇게 묶으셔가지고 이게 어느 시대인지만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시면 돼요. 이건 모두 다 어느 시대다? 그렇습니다. 바로 구한말. 을사늑약 이후. 을사늑약을 전후한 그 이후에 다 집중적으로 나타났어요. 1907년, 1908년 이렇게까지 외우지 마세요. 이렇게 그냥 덩어리를 묶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구한말에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 대종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 전부 다 이 구한말에 지금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니까 요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와, 국원피탈 과정 속에서 정말 이렇게 저항의 형태가 다양합니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들이 다양합니다. 그냥 우리가 호락호락 그냥 나라가 망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 그래서 일본으로서는 쉽게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지 못했다는 사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에 무려 5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은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왜? 이렇게 다양한 저항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저항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무너지게 되는 어떤 그런 아픈 역사가 있음을 또 한 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910년 8월 29일 나라가 망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